내가 날할 것 같은데 이렇게 난 널 그리워하는데 다 잊었다는 거짓말 또 해버렸죠. 내 마음에 그대란 사람 없다고 했죠. 너무나 쉽게 잊혀졌다고 이젠 남이라고 서툰 내 사랑에 지쳐 떠난 많이 울려서 잡을 용기조차 낼 수 없었죠. 미안해요 내 사랑아. 다시 나 같은 사람 만나지 마요. 혹시 찾아가도 두 번 다시 나를 허락해 주지 마요. 그댄 여리고 너무 착해서 싫단 말도 잘못하는데 많이 부족한 나를 사랑한 그대 이거면 됐어요. 더 이상은 그대 불안하지 않도록 나 이쯤에서 없어지는 게 그대 위한 나의 사랑인걸요.
너만 보인단 말이야. 널 사랑한단 말이야. 눈을 감아도 너만 보인단 말이야. 너만 부른단 말이야. 널 사랑한단 말이야. 입을 막아도 너만 부른단 말이야. 내겐 미칠 것 같은 사람, 내겐 죽을 것 같은 사람. 지독한 상처에도 너야만 하니까. 너만 찾는단 말이야. 널 사랑한단 말이야. 매번 숨어도 너만 찾는단 말이야. 너만 그린단 말이야. 널 사랑한단 말이야. 가슴 저리게 너만 그린단 말이야. 너만 부른단 말이야. 널 사랑한단 말이야. 입을 막아도 너만 부른단 말이야. 자, 안녕하세요. 죽사장TV 일요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역시 농구 배구가 효자네요. 봤죠? 여러분, 뭐 남방꿀? 됐다 그래. 남방꿀이라니. 남자 배구 개꿀인데 죽사장만큼 남자 배구 잘하는 사람이 어딨다고. 자, 어제 경기는 뭐 좋았습니다. 어제 근데 더 많이 먹을 수 있었는데 너무 아쉬워요. 어제 요코하마 같은 경우에는 아즈마가 8이닝 호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1사 3루에서 득점을 못 내서 연장 가서 치고 아키야마한테 쳐맞고 치고. 두산 승리는 뭐 들어왔고. 또 어딨지? 제가 어제 모비스가 안 진다고 했죠? 예, SK한테 모비스가 안 진다고 했죠? 효심이 묻어졌다고요? 아니, 맞추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예, 모비스가 안 진다고 했잖아. 예, SK가 연장 끝에 모비스가 이겼어요. 예, 모비스가 일단은 그 좋은 디펜스를 깨부수려고 외곽을 굉장히 많이 쐈는데 3점 성공률이 21%밖에 안 돼서 그것만 좀 더 들어갔으면 그냥 연장 갈 일도 없었는데 어쨌든 모비스가 승리를 거뒀고. 자, 히로시마와 요코하마 경기는 언더, 아즈마와 히로시마는 9리아렌까지 등판을 하면서 아주 총력전을 펼치면서 히로시마가, 야, 그거를 스퀴즈를 해가지고 동점을 만들어가지고 연장을 가죠. 자, 대한항공은 어제 정지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현대캐피탈의 아크바리가 컨디션이 좋지 않았고, 제가 얘기했죠. 허수봉이, 자리를 옮기면서 타이밍을 못 잡는다. 허수봉이 어제는 별로 영향이 아니었어요. 그 자리에 좀 찾아가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크바리도 아직 그 팀과의 그게 좀 맞지 않는다. 아직 조직력이 올라오지 않았다. 라는 생각이 들고. KCC와 KT, KCC의 승리와 오바, 연장 끝에 KCC가 승리를 거뒀는데, 이 새끼들 체력이 걱정이죠? 예, 3연, 오늘까지 하면 3일 연속인데, 체력이 조금 걱정이다. 하지만 뭐 허웅이 클러치 상황에서 아주 좋은 득점을 터뜨렸고, 그 다음에 KCC에 드숀 존슨이야? 드숀 존슨이야? 아니면 알리제 존슨이야? 제가 얘기했잖아요. 알리제 존슨과 KT의 베스의 대결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어제 알리제 존슨이 40득점 넣었어요. 거의 제 생각에는 KCC의 에밋 이후에 가장 대열을 잡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 KBL 수준하고는 좀 다르죠. 예, 틀려요. 한층, 아니, 한층이 아니라 3층은 높은 것 같아. 그런데 문제는 KCC가 예전에도 우승 전력을 갖췄을 때도 너무 에밋만 바라보는
경기를 펼쳤는데 올해는 그래도 이승현이나 최준용이나 허웅이 있어서 그때랑은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의존도가 좀 높다. 예, 그게 만약에 타일러 존슨이 뭐 부상을 당하거나 컨디션이 안 좋은 날에는 좀 위험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 부분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자, 도로공사와 한국생명의 경기, 도공의 정대현과 박정화가 빠지니까 답이 없죠. 어제 한국생명이 아주 작년에 그 챔피언 시리즈에서 우승을 내준 리버스 스윕을 당한 복수를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언더를 추천했는데 124점이 났네. 자, LG와 두산의 경기는 두산 승의 언더 상대로 들어왔고, 삼성과 랜더스의 경기는 제가 삼성이 이긴다고 얘기를 했죠. 왜냐? 삼성의 마지막 홈경기이기도 하고 오승환이 통산 최초로 400세이브가 걸렸던 경기. 어제 그러기 위해서 뷰캐넌과 와이드너까지 투입을 하면서 삼성이 승리를 거뒀다. 근데 오승환 씨, 와, 근데 오승환 왜 이렇게 불안한 거야? 이제 400세이브 했으니까 이제는 그만 나와도 될 것 같아요. 은퇴만 남은 것 같아요. 자, 하나와 롯데 대결. 이 경기는 뭐 언더를 봤는데 하나가 막판에 뭐 롯데를 강탈하면서 8대 0으로 승리를 거뒀네요. 그다음 지바롯데와 소뱅 개꿀이죠. 사사키 로키가 아직 컨디션이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3이닝만 소화를 했는데 제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지바롯데가 사사키가 조금만 이닝을 버텼다고 하면은 불펜진들이 뭐 이닝을 끊어가면서 지바롯데가 승리할 가능성이 많다. 어제 경기는 소뱅이 버리는 경기였어요. 사사키 로키가 나왔기 때문에 소뱅은 카터 스튜어트를 내면서 오늘 경기는 버리자. 그리고 오늘 펼쳐지는 아리아라 쿄이가 등판하는 경기에 모든 걸 쏟아붓자 라고 하면서 소뱅은 어제 필승조도 한 명도 가동을 안 했죠. 자, 해축은 어제 승패론 좋은 게 저는 안 보였고 언더 3경기를 갔는데 언더 3경기가 다 들어왔어요. 다 들어왔는데 슬로베니아가 93분의 골을 넣으면서 이게 언더가 한풀나게 됐어. 어제 이탈리아 마엔 적중, 코트디부아르 언더 적중, 리투아니아 언더 적중, 헝가리 세르비아 오바 적중, 덴마크 마인 적중, 독일 승 적중. 하나 틀렸어. 하나. 그게 슬로베키아 버저비터 골. 자, 어쨌든 우리한테 효자는 남자 농구와 농구와 배구기 때문에 이제 여자 농구까지 들어오면 다 죽었어 이제. 그다음 10일 뒤에 NBA 시작해요. 다 죽었어 이제. 올 겨울에는 여러분들 통장에 제가 팍팍 꽂아 드릴게요 진짜. 자, 오늘도 1시부터 일본 야구가 시작을 하면서 오늘 경기가 시작이 되는데 좋은 경기들이 오늘도 많습니다. 시작해 봅시다. 자, 시간대별로 갈게요. 시간대별로. 첫 번째 경기. 히로시마와 요코하마의 대결. 자, 이 경기는 어디로 갈까요? 히로시마의 선발은 국대 에이스 모리시타가 나오고요. 요코하마의 선발은 자완특급 올 시즌이 끝나고 메이저리그에 진출할 이미나가 쇼타가 나오는 경기입니다. 딸기파노님은 히로시마 승을 받고. 자, 이 두 팀의 공통점은 뭘까요? 그냥 뭐 많은 공통점이 있겠지만 공통점이 뭘까요? 불펜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아요. 양팀 둘 다. 불펜이 그렇게 썩 좋지 않다. 자, 일본이 됐어. 자, 히로시마의 모리시타 9승을 거두면서 올 시즌 방어율 3.01인데 모리시타가 7월달까지는 아주 좋은 구위를 보여줬죠. 7월달 방어율도 월별 방어율이 1점대였는데 8월달 3경기 방어율이 4.74, 9월달 5경기 방어율이 5.16이에요. 요코하마 상대로는 6이닝 2실점, 7이닝 2실점을 기록을 했는데 방어율이 2.77이지만 두 경기 모두 홈런을 쳐맞았다. 이런 부분. 자, 이미나가 쇼타. 자, 7승을 거두면서 방어율 2.80. 좋은 투수죠. 좋은 투수고 올 시즌 히로시마 상대로는 31이닝 32피안타 방어율 2.61이다.
자, 어제 아즈마가 굉장히 뭐 히로 상대로 약한 건 아니죠. 방어율 2.61이 뭐가 약해요. 올 시즌 통산 방어율이 2.81인데 80인데 약하진 않죠. 음. 자, 일단 뭐 어제 아즈마가 예상대로 8이닝까지 막아줬는데 그 스퀴즈 번트 하나를 당하면서 연장을 가면서 연장에서 웬델켄이 패전 투수가 되면서 히로시마가 3대2로 승리를 거뒀고, 히로시마는 어제 토코다 히로키 이어서 불펜들을 쭉쭉쭉쭉 내보내면서 마지막에는 구리아렌, 선발 투수 구리아렌까지 1.2이닝을 던지는 초강수를 두면서 승리를 거뒀다. 자, 선발 네임밸류에서는 모리시타와 이미가 쇼타가 굉장히 에이스죠. 에이스지만 두 선수 다 공통점이 8월달, 9월달 후반부의 흐름이 매우 좋지 않았다. 자, 이미나가 쇼타는 히로시마 상대로 뭐 최근 두 경기에서 터졌어요. 바로 직전 경기는 5.2이닝 3실점을 했는데 그때 10피안타 허용했고, 그전 대결에서는 히로시마 상대로 5이닝 동안 홈런 2개를 쳐맞았어요. 모리시타도 마찬가지 요코하마 상대로 3경기 연속 피홈런을 꾸준히 허용하고 있다. 그 다음에 두 팀의 불펜은 그닥 믿음이 안 간다. 기준점은 5.5다. 답은 뭐겠어요? 다음 경기 넘어갈게요. 자, LG와 두산의 대결. LG 선발 임창규 나오고요. 13승 투수입니다. 13승 투수 임창규. 웃음만 나온다. 웃음만 나와. 임창규가 13승이다. 승률이 8할 1푼이다. 승리 아이콘인가? 임창규가 나오고요. 두산의 선발은 김동주가 나옵니다. 자, 임창규 같은 경우는 올 시즌 두산 상대로 3.1이닝 5피안타 1실점 기록이 있고, 5이닝 동안 7피안타 2피홈런 3실점 기록이 있다. 두산 상대로 썩 좋지 않은 모습의 임창규고, 김동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불펜하고 선발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잠시만요. 왔다 갔다 하면서 올 시즌 LG 상대로 등판한 경기는 4.1이닝 2피안타 2실점, 6이닝 2피안타 1실점, 방어율 2.61. 김동준은 일단 두산 상대, LG 상대로 많은 등판을 한 건 아니지만 10이닝 동안 4피안타밖에 안 맞았다. 뭐 그런 부분이 있죠. 자, 어제 두산이 강승호의 9회 결승타로서 3대2로 승리를 거둔 두산. 그러면서 어제 랜더스가 졌죠. 그래서 지금 3위가 세 팀이에요. 두산, NC, 랜더스가 승률이 똑같으면서 공동 3위. 예. 자, 두산의 남은 경기가 빡세요. 오늘 LG와의 경기, 내일 랜더스와의 경기, 모레 랜더스와의 경기. 아마 오늘 경기도 오늘 경기지만 두산은 내일 모레 랜더스와의 일전이 정말 중요하죠. 예, 오늘 경기에서 혹여라도 패하더라도 랜더스와의 두 경기를 잡는다고 하면은 뭐 좋은 순위에 올라갈 수 있을 거고. 자, 임창규, LG의 오늘 특징, 임창규는 오늘 정규 이닝 소화에 5이닝 남았죠? 예, 그래서 5이닝을 채우려고 무조건 5이닝을 던질 거예요. 5이닝을 던지게 할 텐데. 자, 오늘 LG는 일단 리그 마지막 경기예요. 총력전을 펼칠지 말지는 모르겠지만 제 상식적으로는 리그 마지막 경기고 한국 시리즈가 많이 남은 상황에서 굳이 라인업을 풀로 안 가져갈 이유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LG가 지금 최근에 뭐 우승이 확정 지으면서 선발들을 빼면서 타격감이 훅 떨어졌어요. 이거를 좀 끌어올려야 될 필요성은 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늘 풀라인업으로 나설 것 같고, 잠실 라이벌 두산 상대로 오늘 올 시즌 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또 패배를 할 이유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일단은 첫 번째, 저는 이 경기 결론만 말씀드리면 오바 쪽으로 보겠습니다. 왜냐면 LG가 임창규가 5이닝을 무조건 소화를 할 텐데, 제가 볼 때는 터져도 5이닝은 소화할 것 같아요. 정규 이닝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근데 임창규가 두산한테 약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임창규가 실점을 하더라도 투수 교체를 안 할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 두산은 오늘 김동주.
지금 두산 김동주 같은 경우는 선발로서의 그렇게 뭐 큰 장점은 없는 투수, LG한테 강한 면모는 있긴 있었지만, 김동주가 만약에라도 LG의 타선에 초반부터 고전을 한다. 그러면서 차이가 난다. 그러면은 두산은 오늘 경기보다는 안 그래도 불펜이 지금 과부하된 상황에서 경기를 오늘 손을 놔버리면서 내일이랑 모레 펼쳐질 랜더스전에 집중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기는 어느 한 팀이 초반에 쏠린다고 하면은 LG 같은 경우는 창규를 계속 써야 돼서 터질 거고, 두산 같은 경우에는 내일 모레 경기를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 며칠 전처럼 그렇게 버릴 수도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 경기는 한 팀이 치고 나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진다. 오바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승리는 저는 두산의 약 5세로 예상을 한다. 자, 다음 경기. 자, NC와 삼성의 대결. 자, NC 제가 얘기했듯이 공동 3위입니다. 똥줄이 탔어요. 송명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선발과 불펜을 와리가리 하면서 올 시즌 삼성 상대로 뭐 5.1이닝 8피안타 4실점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고, 원태인 꾸준한 투수죠. 올 시즌 기복 없이 가장 안정적인 국내 투수 중에 한 명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6이닝 정도는 퀄리티 스타트 피칭을 가장 안정적으로 해줄 수 있는 투수. 근데 NC는 좀 상황이 유리해요. 두산보단 유리해요. 오늘 남은 경기가, 오늘 경기 삼성, 다음 경기 기아, 탈락이 확정된 기아, 그 다음 경기 또 기아, 삼성 기아 남았어요. 큐레형님 미리 적중품 감사합니다. 그래서 NC 같은 경우에는 일정은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 있어요. 자, NC는 어제 휴식을 취했고, 그래서 불펜이 과부하된 불펜에 어느 정도 좀 체력을 보강을 했고, 삼성 같은 경우는 어제 랜더스한테 고춧가루를 팍팍 뿌리면서 오승환의 400세이브가 달성이 됐는데, 자, NC 송명기 같은 경우에는 최근 9위를 보면 저는 삼성 상대로 5이닝 정도는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오늘 불펜에서, 어제 불펜에서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오늘 불펜을 어느 정도 많이 가동을 할 수 있고, 삼성은 원태인 같은 경우는 6, 7이닝은 기본 NC 타선 상대로 저는 분명히 막아줄 수 있는 투수라고 보여지고, 최근 4경기 맞대결, NC와 삼성의 4경기 맞대결에서는 최다 득점이 9점일 정도로 득점 타선에 폭발하지 않고 있는 양 팀이다. 저는 이 경기는 9.5 기준점에 언더 보겠습니다. 언더. 그 다음에 그 타선의 집중력 때문에 NC가 좀 더 유리한 경기를 펼칠 가능성이 크겠죠. 자, 다음 경기 하나와 롯데 대결. 자, 하나의 선발 이태양, 롯데 선발 사사키 균한 나옵니다. 사사키 균한. 야, 이 경기를 어디 보세요, 여러분? 뭐 두 선발 다 괜찮죠? 나름 둘 다 방어율 3.40에 3.46. 좋은 투수들. 이태양 같은 경우에는 롯데 상대로 5경기 등판했는데 8.2이닝 던졌어요. 8.2이닝 동안 1실점밖에 안 했어요. 방어율이 1.04. 뭐 이런 투수고. 나균환 같은 경우에는 하나 상대로 방어율 2.31. 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어제 맞대결에서 하나의 타선이 폭발을 하면서 닉 윌리엄스가 4안타, 홈런 포함 4안타 4타점 경기 원매쇼를 펼쳤던 경기. 어제 하나가 14안타를 때렸다. 자, 하나는 3년, 탈꼴찌가 확정이 됐습니다. 올해는 꼴찌를 안 하기로 확정이 됐어요. 자, 그런데 전 롯데는 못 가요. 롯데 하는 꼬라지 보면 못 가요. 롯데가 물론 오늘 경기에 승리할 가능성이 있기도 있지만 롯데는 못 가요. 저는 그래도 이길 가능성은 좀 더 있어요. 그런데 이 경기는 아무리 그래도 이태양하고 나균환인데 7.5가 뭐야? 심하지 않아요? 이 두 선발이 투수전 양상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있어요. 이태양도 최근의 흐름은 지난 경기에서 롯데 상대로 지난 경기에서 랜더스 상대로 2.1이닝 동안에 7피안타 홈런 2방 맞고 6실점한 놈인데, 아니 뭐 에릭 베다하고 알칸타라도 아니고 이들이 7.5가 웬 말이냐. 이거는 화가 나기보다는 오기로 오버갈 거야. 오기로. 예? 니까 것들이 나오는데 무슨 7.5야. 난 이건 진짜 오기로 오버간다. 누가 이기나 보자.
심한 것 같아. 자, 다음. 자, 모비스와 장판의 대결. 들리나 오바. 오늘 제 자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좀 특이해요. 예, 특이합니다. 자, 모비스와 장판 컵대회 결승전이다. 결승전. 어제 연장전 끝에 SK를 1점 차로 따돌리고 승리한 모비스. 제가 얘기했죠. 게이지 프림이 올 시즌에는 벌크업이 됐기 때문에 장일원이한테 밀리지 않을 것이다. 어제 26득점 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우석이 합류한 모비스는 강하다. 어제 이우석이 마지막, 와, 그, 보셨죠? 그, 게이지 프림의 롱패스를 딱 받아서 이우성이 바로 올라가면서 파울을 얻어서 자유투 2개. 그러면서 승리를 거뒀죠. 근데 일단은 뭐 모비스의 올 시즌 뭐 좋은 점, 인사이드 여전히 강하고, 그 다음에 알루마도 기대 이상으로 굉장히 좋았어요. 네, 서명진도 국대 갔다 오더니 약간 스텝업 된 느낌이 있죠. 거기다 이우석은 여전히 좋고, 데이지 프림은 뭐 인사이드에서는 역시나 강자고. 자, KCC 봅시다. 어제 경기에서 알리제 존슨이 40득점 냈습니다. 제가 볼 땐 거의 NBA급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에 준하는 선수 같아요. 안드레 에밋 이후에 제가 볼 땐 KCC에서 가장 큰 최고의 용병을 뽑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라거나가 지금 컨디션이 안 좋죠. 제가 어제 경기에서도 오바를 받고 KCC의 승리를 본 이유는 알리제 존슨과 KT의 매스가 아주 난타전을, 아주 득점에 대한 그 자존심 싸움을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예상을 했는데 역시나 그렇게 됐죠. 그래서 알리제 존슨이 뭐 어마무시하더라고. 근데 문제는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너무 몰려 있어. KCC는 좋은 자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허웅도 있고, 이승현도 있고, 최준용도 있고, 국대 4인방, 라거나도 있고, 국대들이 다 있는데, 존슨한테 너무 몰려있어. 알리제 존슨한테 너무 몰려있어. 그게 계륵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자, 물론 허웅도 어제 후반부에 클러치 상황에서 아주 좋은 외곽 능력을 보여주면서 23득점을 냈고, 최준용, 여러분들이 가장 미워하는 최준용이지만 그래도 최준용은 에이스예요. 공수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최준용이기 때문에 어제 승리를 거뒀는데, KCC의 단점이 뭘까요? KCC의 단점 뭘까요? 감독? 왜? 전창진 감독은 좋죠. 수비? 수비죠, 수비. 수비예요. 물론 금덩어리님 말대로 가드 1번 포지션을 맡고 있는 선수가 다른 팀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긴 있지만 그것도 단점이긴 하지만 수비에서 애새끼들이 너무 스타들이기 때문에 수비를 안 해. 특히 이 공격적인 어제 40득점을 올린 알리제 존스 같은 경우에는 수비력에서 오늘 아마 게이지 프림한테 인사이드에서는 탈탈 털릴걸. 그래서 오늘은 최준용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 이승현하고 최준용의 역할이 중요해. 근데 최준용하고 이승현은 뭐 어느 정도 되겠지만 게이지 프림을 막을 수 있겠어요? 존스는 못 막어. 네. 오늘 인사이드에서 모비스가 우위를 점하면서 골밑을 공략할 가능성이 크고, KCC는 게이지 프림의 기동력이 존스보다는 떨어지기 때문에 트랜지션 게임을 할 가능성이 많다. 물론 체력적인 부분, 백투백투백 경기이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분은 열세일 KCC이긴 하지만 그래도 모비스도 백투백인데 뭐 모비스도 연장까지 갔는데 체력적인 부분은 거의 뭐 도찐 개찐이라고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다득점 경기로 보겠습니다. 물론 결승전이라서 빡 수비를 할 가능성도 있긴 있지만 두 팀의 성향을 봤을 때는 저는 오바 쪽이 좋아 보인다. 그래도 승리는 이건 어렵다. 그때 승패는 어려운 것 같아. 저는 모비스가 의외로 끈끈하고 굉장히 괜찮아. 자, 그 다음에 축사장의 전공
남자 배구 갈게요. 아, 연장 안 갔다고? 4쿼터에 끝났죠. 2초 남겨놓고 끝났나? 자, 우리카드와 삼성화재의 대결. 자, 이 경기 어디 보세요, 여러분? 뭐 벌써부터 가슴이 떨려. 가슴이 떨리면 가슴 만지면 되지. 마사지 하세요. 이렇게 마사지 하시면 되지. 자, 우카가 1.69배당, 삼성화재가 1.84배당. 우와, 삼성화재 맨날 꼴찌팀인데 배당을 잘 받았네. 거의 동배당을 받았는데. 자, 이 경기는 어디로 볼까요? 우카? 3화 역배? 자, 먼저 팀을 봅시다. 우리카드는 지난 시즌 3위 팀이죠. 예, 3위 팀이고. 자, 우카에서는 이 선수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죠. 가장 구심점 역할을 하는 나경복이 손해보험으로 갔어요. 문제죠. 그 다음, 서브 벤치에서 서브 역할을 어느 정도 해줬던 잡채, 송이채가 옥금이로 갔어요. 그 다음, 작년에 주전 세터를 맡았던 황승빈이 손해보험으로 갔어요. 물론 뭐 김지한이 굉장히 잘하죠. 맹근이하고 김지한이 굉장히 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카 같은 경우는 아가메즈를 내보내고 마테이콕을 영입을 했습니다. 이 선수는 뭐 아포지 스파이커인데 이 선수의 그 경기력이 어떨지 모르겠다. 그 다음에 아웃사이더 히트는 한상정하고 김지한이 나설 텐데 김지한 굉장히 좋죠. 예, 김지한 제가 볼 때는 올 시즌에 큰 일을 할 것 같긴 해요. 김지한. 중원에는 박진우하고 이상현이 있고 아시안 쿼터로는 이세이 오타케가 있는데 신장은 2m 1이긴 하지만 2m 1이긴 하지만 뭐 스윙 스피드나 스피드 이런 기동력 같은 게 좀 떨어진다는 평가가 있어요. 세터는 한태준이 있고 한태준은 근데 2004년생이래 가지고 이 선수가 얼마나 경험치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좀 문제는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김재위가 또 부상으로 결장한다. 또 우리카드는 미들블로커에서 김재위가 하는 역할이 굉장히 큰데 김재위가 부상으로 결장한다. 리베로는 뭐 오지성이 있고 뭐 이런 팀. 그래서 우리카드는 오늘 경기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마테오 콕이라는 선수, 이 선수를 한번 봐야 된다. 그 다음에 한태준 세터가 이 멤버들하고 어느 정도의 경기력을 보여줄까. 어제 도공이 베일에 가려져 있었다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막상 까보니까 좆도 없었어. 근데 우리 카드도 제가 볼 때는 도공처럼 선수들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삼성화재 봅시다. 자, 요스바니를 영입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검증된 요스바니를 영입을 했어요. 그 다음에 뭐 김정우가 있고 에디가 있고 이런 윙스파이커로 나서는 선수들인데 이 에디 같은 경우에는 몽골 선수죠. 몽골 선수고 이 김상호 감독이 성균관대 감독 시절할 때 에디가 성균관대에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맞추고 지금 6년 만에 제의를 하는 선수인데 이 에디 같은 경우에는 미들블로커로 지원을 했는데 윙스파이커로 기용을 한다 라고 이제 결정이 난 상태고. 자, 미들블로커에 또 하나의 베테랑 하현용이 있고 신인 김준우가 있다. 세터는 노재욱과 이호권. 세터에서는 우리 카드보다 훨씬 앞서겠죠. 네, 노재욱이는 삼성화재가 앞설 거고 리베로는 뭐 이상욱하고 안지원이 있고. 저는 이 경기는 일단 마테오 콕의 경기력이 그 실력이 어떤지를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카에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나경복이 이탈한 거는 저는 분명히 타격이 있다고 보여지고 전체적인 포지션 매치업에서도 삼성화재가 밀릴 이유가 저는 없다 라고 보여지고 요스바니는 우리나라에서 검증된 용병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세터와 용병에서 앞선 삼성화재가 지지 않을 경기, 지더라도 아주 빡빡한 경기를 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기는 삼성화재 프랜승, 그 다음에 삼성화재 역배승, 그 다음에 오바. 만약에 우리카드가 삐걱삐걱 되면 이 경기는 삼성화재가 또 어쩌면 또 시원하게 이길 수도 있어요. 봐야 되겠지만 오늘은 뭐 이 경기는 첫 경기이기 때문에
워밍업으로 가면 되겠지만 저는 이 경기는 우카라고 무조건 믿지, 삼성화재 바보라고 무조건 믿지 마라. 아, 반대 가지 마라. 예. 자, 다음. 자, 웅장해진 느낌. 현대건설과 페퍼저축은행. 이 경기는 우리가 갈 수 있는 부분은 현관 일반성은 1.20이니까 그지 같고, 마인이 2.5 마인인 이거는 너무나 어렵고, 언어반은 171.5다. 자, 현대건설 먼저 분석을 해봅시다. 자, 6시즌 동안 함께했던 황민경이 떠났다. 그죠? 자, 그래도 올 시즌도 우승 후보긴 합니다. 이 이다영과 양효진이 버티는 미들블록과 중앙 센터라인은 넘사벽이죠. 넘사벽이에요. 근데 어제 경기 보셨지만 흥국도 올해 우승 후보죠. 어제 도공 경기 보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지만 보셨겠지만 배윤아가 김수지가 앞에 있으니까 어떻게 할 줄을 몰라. 김수지의 이게 진짜 큰 것 같아. 예. 자, 그랬다. 자, 여전히 뭐 김영견 리베로가 있고 세터 김다인도 포진되어 있는 현대건설이고, 뭐 미들블로커 라인 양효진과 이다인은 넘사벽이고, 자, 그 다음에 태국 국대 아웃사이더 아시안 쿼터로 아웃사이더 히터 위파이 시통을 영입을 했죠. 그러면서 높이와 화력을 좀 보강을 했던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작년까지 야스민과 함께 있지만 올해는 GS칼텍스에서 모마를 영입을 했다. 일단 뭐 현대건설은 작년까지는 높이의 팀이었는데 올해도 높이의 팀은 맞겠지만 모마가 들어오고 위파이 시통이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스피드도 겸비한 팀으로 변모를 할 가능성도 있다. 자, 페퍼, 뭐 김영실 감독이 떠나고 그 트린지 감독이 부임을 했죠. 자, 비시즌 동안 박정아와 최선아를 FA로 영입을 했습니다. 박정아와 최선아. 그 다음에 내부 FA였던 오지영 리베로와 이한비를 다 잡았어요. 근데 이한비는 지금 컨디션이 좀 좋지는 않긴 한데, 그 다음에 오지영도 비시즌 동안 수술을 해가지고 컨디션이 100%는 아니다. 자, 그 다음에 미들블로커 최가은, 작년에 미들블로커 라인을 샀던 최가은을 보내고, 그 다음에 1순위 신인 김세빈을 도공한테 내주면서 미들블로커 라인은 약간 약해진 느낌은 있다. 하지만 국내 최고 용병 야스민을 영입을 했다. 그죠? 그 다음 아시아 쿼터 MJ 필립스를 영입을 했어요. 이 선수는 아빠가 미국이고 엄마가 필리핀이에요. 그래서 운동 능력은 아주 탁월합니다. 탁월하고. 자, 그래서 올해는 페퍼저축은행이 야스민을 영입하고 박정아를 영입하고 최선아를 영입한, 네, 현건 야스민. 그러면 뭐 현건 야스민이지 뭐 두산의 야스민이겠어요? 페퍼저축은행도 올해 박정화와 야스민이 있는 이 페퍼저축은행 무시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고, MJ 필립스가 어느 정도만 보여준다고 하면은 아주 의외의 복병이 될 가능성도 있는 페퍼고. 자, 오늘 경기를 보자면, 자, 현대건설에서 가장 작년에 리시브 라인을 담당했던 팀이 어디예요? 아, 선수가 누구예요? 2명 있어요. 현대건설에서 리시브를 전담으로 해서 안정적인 리시브를 구사하는 2명이 있어요. 누구예요? 황민경과 고예림이에요. 밀가루. 아, 리베로 말고. 네. 그런데 황민경 없죠. 응? 황민경 없죠. 고예림 수술해서 지금 재활 중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그럼 오늘 누가 나와요? 김주영이 나올 거예요. 얘는 이제 보상 선수를 영입한 김주영이 있는데, 김주영한테 목적타 서브가 오늘 겁나 갈 겁니다. 김주영은 리시브 못하거든. 현건이 올해 문제가 리시브 라인이에요. 리시브 라인. 그 다음에 그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국대 3인방이 지금 팀에 합류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호흡을 맞추는 시간이 굉장히 부족했다. 오늘 김주영은 노가다에 노가다. 보세요 한번. 서브를 그냥 정지윤도 없어요.
정지훈 곽빈 닮았어. 맞아. 근데 정지훈 오늘 못 나와요. 문제죠, 오늘. 이 경기는 그럴 리는 없겠지만 페퍼가 딸 수도 있지 않을까? 그건 안 되겠지. 근데 모르지. 야스민이 있는데 최고의 용병 야스민. 정지훈 없으면 크죠. 미들블로커 라인은 현대건설이 압도적이에요. 아, 곽빈 문타도 닮았다 진짜. 문타로 때 닮았네. 그러네. 곽빈, 정지훈, 문타. 닮았다 다. 자, 그래서 이 경기는 첫 번째 오바 171.5. 두 번째, 물론 첫 번째는 페퍼 프렌이죠. 페퍼 프렌이 첫 봤다고. 근데 배당이 1.40이야. 싫어. 나는 배당 따먹을래. 오바. 두 번째, 페퍼 풀. 세 번째, 현건승. 다음 경기. 저는 그지같은 똥배당 여러분들 추천 안합니다. 페퍼 생 역배가 땡긴다고? 와. 아니, 오바 가. 그냥 오바. 171.5인데, 오바 가면 되지. 뭐, 배당을, 만약 국밥 배터면은 생 역배 가셔야 되고. 자, 다음 경기. 지바롯데와 소뱅의 대결. 자, 어제 예상대로 지바롯데가 압승을 했습니다. 8대2로 승리를 거뒀어요. 페퍼가 셧아웃을 할 수도 있잖아요. 없어요. 없다고. 없어. 제가 여자 배구는 진짜 잘 맞춰요. 남자 배구 빼고 제가 다 잘 맞춰요. 자, 지바롯데 선발 니시노 유지 나오고요. 소망의 선발은 아리아라 큐에이가 나오는 경기. 자, 이 경기 어렵다, 그죠? 어려워. 여러분, 이 경기 어떻게 보세요? 자, 어제는 소뱅이 카터 스튜어트를 내면서 사사키 로키가 나오면서 소뱅이 감독이 카터 스튜어트를 낸 거예요. 질라고 냈어. 어차피 선발이 없어. 어제는 소뱅이 계획된 전략이었어요. 오늘 경기 우리 절대 못 이겨. 아리아라 큐이를 만약에 물론 어제 나올 수도 없는 상황이었지만 어제 냈으면은 소뱅은 끝나지. 사사키 상대로 들어갔다가는 아리아라 큐이 냈다가 만약에 지면은 소뱅은 끝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리아라 큐이가 나오고 3차전 선발은 만약에 3차전 간다 그러면 누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선발들이 다 나오지 않을까? 히가시야마 나오라든지 유고반도라든지 이시카와라든지 뭐 총 출동할 것 같아. 자, 니시노유지 8승 5패 2.69의 방어율. 최근 9경기에서 8경기 콜스 피칭을 하면서 소벤 상대로도 굉장히 좋습니다. 7이닝 2피안타 무실점. 오제키 토모이사도 있고. 그다음 6이닝 1실점. 7이닝 3실점. 소벤 상대 3경기 방어율 1.80을 기록하고 있는 니시노유지. 나름 안정적인 투수긴 하고. 자, 아리아라 큐에 봅시다. 아리아라 큐에 10승을 거둔 투수고 방어율 2.31. 최근 5경기 연속 퀄리티 스타트 피칭을 하고 있고, 지바롯데 상대로 올 시즌 3경기 등판에서 3전 전승. 6.2이닝 3실점, 8이닝 무실점, 7이닝 2실점, 방어율 2.12를 기록하고 있다. 자, 제가 어제 방송에서 언급한 대로 그대로 갔죠. 사사키 로키가 짧은 이닝 소화하고 불펜 5명이 2실점으로 막으면서 소뱅의 마운드를 폭격을 하면서 8대2로 승리를 거뒀는데, 소뱅은 어제 이길 수 없는 걸 지들이 알기 때문에 패전조도 올리고 뭐 추격조도 올리고 뭐 이렇게 하면서 8대2로 졌어요. 의미가 없었어요. 소뱅은 오늘 경기에서 총력전을 펼치기 위해서 오늘은 아리아라 큐이가 나오는 경기다. 자, 이 경기는 뭐 지바롯데 조조마린 스타디움에서 소뱅이 좋지 않은 경기 결과를 많이 내고 있긴 있지만, 오늘 경기에서는 어제 그래도 야나기타가 3런 홈런 치면서 좀 따라가는, 2런인가 3런인가 치면서 좀 따라가는 모습도 보였고, 선발에서도 아리아라 큐에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저는 이 경기는 소뱅의 승리를 예상하라고 3차전에는 지바롯데를 갈지 말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 이 경기까지는 저는 소뱅의 역배당 1.81배당 소뱅의 승리. 근데 이 경기는 그렇게 주력감으로 갈 만한 경기는 아닙니다. 자, 축구로 갑시다. 축구. 오늘 한 방으로 갈게요. 원샷으로.
자, 조지아와 키프로스의 대결. 여러분들 이제 유로 예선이 5라운드, 6라운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우리가 승부를 봐야 될 점은 오늘 이번 라운드까지는 어느 정도 잔잔바리로 가다가 다음 7라운드, 8라운드 경기에서 승부를 보는 거예요. 응? 다음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승부를 보는 거야. 동기부여가 굉장히 강한 팀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 자, 다음 조지아와 키프로스의 대결. 자, 조지아 A조 4위입니다. 1, 2위가 스코틀랜드하고 스페인이라서 본선 진출은 어려워요. 어려운데 이틀 전에 제가 태국 상대로 경기를 했죠. 조지아가 주전을 뺐는데 8대0으로 이겼어요. 8대0. 자, 키프로스는 그냥 반대 개꿀이에요. 원방도사님 말대로 6전 전패고 6경기에서 2골 넣고 6경기에서 21실점 허용하고 있어요. 전체 참가국 중에 산마리노, 리인텐슈타인, 키프로스 21실점. 수비 개판인 팀들. 조지아의 뭐 동기부여는 뭐 어렵긴 본선이 좀 어렵긴 어렵겠지만 이번 그저께 태국과의 경기에서 주전들을 싹 다 그냥 휴식을 취하게 하면서 오늘 경기를 대비한 모습. 이 경기는 조지아 마인 갈게요. 1마인. 순서대로 갈게요. 다음. 자, 휴스턴과 텍사스. 자, 휴스턴의 선발 저스틴 벌랜더, 텍사스의 선발 몽고메리가 나오는 경기. 휴스턴이 1.56배당, 텍사스가 2.02배당. 12년 만에 챔피언스 시리즈 진출한 텍사스. 가을이 되면서 강력한 폼을 보여주고 있는 휴스턴 로켓츠가 휴스턴 애스트로스. 어디 볼까요? 야, 텍사스가 볼티모어를 수입하고 올라올 줄은 몰랐다, 진짜. 둘 다 강팀 상대 미친 경기력팀. 자, 이 경기는 뭐 쉬운 경기는 아니겠죠. 쉬운 경기는 아니긴 하겠지만 지금 텍사스의 코리 시거를 포함해서 코리 시거를 필두로 한 텍사스의 타격감은 굉장히 좋다. 볼티모어의 이 에이스들을 상대로도 다 두들겨 팼죠. 저스틴 벌랜더 같은 경우에는 물론 에이스고 나이가 많은 에이스긴 하지만 피홈런 허용이 좀 많은 투수예요. 제가 볼 때 내일 텍사스의 장타 허용이 좀 어느 정도 터질 것 같고, 장타 허용을 할 것 같고, 텍사스의 몽고메리 같은 경우에는 좀 기복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휴스턴 같이 아주 정교한 타자들 상대로는 고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이 경기는 8.5점 오버만 볼게요. 오버. 자, 다음 체코와 페루 제도. 체코 일반 승배당 1.02 갖다 버려야 되고, 일축 안 해요. 저는 박명전님 아시면서 그래요. 제가 이런 좋은 국내 경기들이 많은데 제가 뭐 후쿠오카 이딴 새끼들 경기를 분석을 할 것 같아요? 안 하죠. 오늘 전북 경기가 있어도 분석 안 할걸요? 안 해요. 저를 알면서 왜 그러시오. 자, 체코 봅시다. 폴란드에 이어서 알바니아, 폴란드에 이어서 게시글에 언급이 있길래 그냥 뭐 그런 경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자, 체코가 지난 경기에서 뭐 물론 전반 39분에 스틸이 퇴장당하면서 3대0으로 졌어요. 3대0으로 지면서 완패를 당하면서 조 3위로 내려가고 있는데 그날도 물론 슈팅도 12개 때리고 56%의 점유율을 가져갔지만 한 명이 없었기 때문에 3대0 완패를 당했다. 자, 페로제도 뭐 마찬가지 똥이죠. 똥. 1무 5패로 조꼴찌입니다. 뭐 6경기에서 2득점에 12실점. 얘네들은 원정에서 일단 뭐 전반은 잘 버티다가 후반에 두들겨 맞는 팀이 페로제도인데 그래도 지난 경기 폴란드전에서도 그 48분에 후반 48분에 그러니까 후반 3분이죠. 후반 3분에 아스카미 퇴장을 당했는데 그래도 폴란드 상대로 2골밖에 안 먹혔어.
버티는 힘은 조금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 경기는 어렵다. 먼저 말씀을 드린 체코의 승리는 확실해. 체코의 승리는 확실해. 근데 이게 핸디가 2야. 핸디가 2야. 지난 6월 맞대결에서 원정에서 체코가 3대0으로 이기긴 이겼는데, 오늘 경기에서 승리하면 조 2위로 올라가죠. 자, 이 경기는 2햄물까요? 2헨승일까요? 여러분. 2햄물까? 헨승일까? 그게 어려워요. 그게. 3.5 언더? 그것도 괜찮네. 그것도 괜찮다. 그걸 못 봤네. 자, 이런 경기는 저는 안 가고. 자, 다음. 자, 스위스와 벨라루스의 대결. 자, 4승 2무로 조 1위를 달리고 있는 스위스인데 2위 루마니아와 1점 차이고 그 밑에 이스라엘과 3점 차이. 물론 스위스가 루마니아보다 한 경기 덜 치른 상태이기 때문에 안정권에 있긴 있죠. 그래도 스위스는 아주 공격력이 화려하죠. 지금 엠볼로하고 세페로비치가 지금 결장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6경기 연속 멀티득점을 기록할 정도로 스위스의 공격력은 좋다. 자, 벨라루스 1승 2무 4패로 조 5위, 본선 진출 가능성이 전혀 없는 벨라루스. 지난 3월달 맞대결에서 스위스가 원정에서 5대0으로 이겼습니다. 5대0. 그 다음에 벨라루스는 3일 전에 루마니아하고의 경기에서 0대0 혈투를 펼쳤고,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경기 상대가 이스라엘이었는데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취소가 되는 바람에 한 달간의 휴식을 푹 취한 스위스다. 저는 이 경기는 2바인 보겠습니다. 2바인. 와, 다음 어려운 경기 빅게임. 자, 노르웨이와 스페인 대결. 조 3위의 노르웨이, 조 2위의 스페인. 두 팀의 승점 차는 2점 차이. 물론 스페인이 한 경기를 덜 치르긴 했지만, 이 경기 여러분 물어볼게요. 어디 보세요? 궁금해서 어디 볼까요? 오바. 오바도 나쁘지 않아 보인다. 1대1 무승부. 스페인 헨승? 에이, 그건 아니다. 헨승은 아니다. 자, 일단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4연승 달리고 있고 4경기 동안 15골을 삽입할 정도로 아주 화력이 좋은 팀이죠. 지난 경기 키프로스 원정에서도 4대0으로 승리를 거뒀는데, 그때 뭐 홀란드가 멀티골을 기록했고 세를로스하고 올스네스하고 골을 기록하면서, 뭐 홀란드 같은 경우에는 맨시티에서 최근은 약간 주춤한 모습이지만 국대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지난 경기 스코틀랜드를 상대로 2대0으로 승리를 거뒀죠. 제가 그날 경기에서는 스페인의 마인까지 제가 추천을 해드렸는데, 일단 1위 스코틀랜드하고 3점 차이에요. 그래서 오늘 한 경기 덜 치른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 승리를 거둔다고 하면 뭐 1위는 아주 따놓은 당상이라고 보여진다. 지난 경기에서 모라타가 또 선제골 넣고 후반 41분에 산세트가 골 넣으면서 2대0으로 승리를 거뒀는데, 자, 스페인은 여러분 가장 중요한 선수가 누구 같아요? 스페인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선수, 공격적으로 풀어갈 선수, 뭐 가비도 물론 있고,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저는 다니 올모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굉장히 큰 것 같은데, 다니 올모가 없어. 올모가 없다 보니까 페란 토레스는 완전히 지금 뭐 거의 안 보여요. 페란 토레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뭐 쉽지 않은 경기, 스페인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긴 높지만 저는 노르웨이가 쉽게 앉을 것 같아요. 예. 노르웨이가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인 것 같아요. 승점을 딸 가능성도 저는 있어 보입니다.
어려운 경기긴 하지만 저는 이 경기 노르웨이의 프렌 보겠습니다. 노르웨이 프렌. 자, 다음 터키. 자, 터키와 라트비아의 대결. 4승 1무 1패로 조 1위를 달리고 있는 터키. 오늘 경기에서 승리하면 본선 진출을 확정짓는 터키. 지난 경기 크로아티아 원정에서도 제가 언더를 추천을 했는데 원정에서 크로아티아 상대로 1마지의 결승골로 1대0으로 승리한 터키. 제가 터키는 작년까지만 해도 여러분들한테 항상 주구장창 외쳤던 거는 오바였죠? 그런데 재수없는 팀으로 바뀌었어. 이 몬텔라 감독이 부임을 하면서 수비가 너무 좋아졌어. 이 새끼들. 나는 오바팀을 좋아하는데 이 몬텔라 감독이 터키를 수비진을 완전히 너무나 잘 메이드를 시켜놨어요. 자, 이런 부분. 자, 라트비아 1승 5패로 조 꼴찌인 라트비아. 근데 조 1위인 알메니아 상대로 후반 52분에 퇴장당했는데 뭐 추가골 기록하면서 2대0으로 이겼죠. 알메니아 상대로. 아, 조 1위가 아니지. 일단 뭐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경기고 최근에 그 맞대결도 5경기 동안 터키한테 핸디패를 당한 적은 없어요. 6월달 맞대결에서도 터키가 3대2로 겨우겨우 승리를 거뒀어. 자, 이 경기는 저는 터키의 최근 꼬라지를 보면은 골을 넣으면 공격적으로 많이 안 풀어가. 그 다음부터는 이 공수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경기를 풀어가. 옛날 같으면 터키는 뭐 골 넣어도 다 꽁이고 골 먹히면 화나서 더 올리고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래. 저는 이 경기 3.5 언더 볼게요. 3.5 언더. 라트비아도 오늘 공격적으로 뭐 풀어갈 수는 없는 상황이고 지난 경기 3대2였지만 오늘은 좀 상대가 그 상황이 다른 것 같아요. 자, 이 경기 또 하나의 빅게임. 웨일즈와 크로아티아. 지난 경기 터키한테 패하면서 1위 자리를 빼앗긴 크로아티아냐, 주중에 지브롤터를 상대로 4대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전반에만 4골을 넣고 푹 휴식을 취한 웨일즈냐. 이 경기도 여러분들 물어볼게요. 스페인전에 이어서 질문해볼게요. 이 경기 어디 보세요? 자, 일단 웨일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3경기 남은 상황에서 승점 7점으로 4위를 달리고 있는데, 자, 오늘 상대하는 크로아티아와 3점 차입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가 매우 중요하죠. 언더, 그죠? 자, 크로아티아는 지난 경기 터키 상대로 점유율 62%를 가져갔지만, 이 브레칼로나 파실리치나 이런 선수들이 슈팅을 그렇게 했는데 골이 안 들어갔어요. 골이 안 들어갔고. 그래도 크로아티아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코바치치와 모드리치가 포진되어 있는 중원이죠. 오늘은 아마 그 페트코비치하고 블라시치가 전방에 나설 가능성이 큰데, 자, 지난 맞대결에서는 1대1 무승부를 거뒀는데 웨일즈가 홈에서는 세요. 웨일즈 팀컬러는 옛날에 가레스 베일이 있을 때만 해도 어느 정도 공격적인 라인도 역습도 아주 잘 통하는 팀이었는데 최근에 바뀌었죠. 브레넌 존슨이 지금 토트넘에 우리 브레넌 존슨이 지금 부상으로 빠져있는 상태에서 지난 경기 지브롤터 상대로 키퍼머가 멀티골을 기록하긴 했는데, 키퍼머는 본머스에 있는 빙신인데 국대에서는 좀 잘하고 있어요. 최근에 지브롤터전, 알메니아전, 라트비아전 모두 다 득점포를 가동을 했는데, 웨일즈 홈에서는 일단 뭐 웨일즈는 그 공격적인 부분보다 맨 데이비스나 로던이나 안파두가 있는 이런 수비 라인이 굉장히 안정적이죠. 포백 라인이 굉장히 좋습니다. 홈에서는 뭐 벨기에하고도 비길 정도로 뭐 경기력이 아주 안정되어 있는 팀이고, 크로아티아 같은 경우는 지난 경기 터키전을 봤을 때는 이 결정력이 좀 떨어져. 이 경기는 저는 언더와 웰즈의 프랜승 보겠습니다. 웰즈의 프랜승. 자, 다음 폴란드와 몰도바. 자, 이거는 어느 운영이 좋을까요?
자, 알바니아에 이어서 2위를 달리고 있는 폴란드인데 3위 체코와 4위 몰도바, 오늘 상대하는 몰도바하고 1점 차이로 아주 똥줄입니다. 똥줄. 지난 경기 페로제도와의 경기에서 스지만스키하고 부크사가 골 기록하면서 2대0으로 승리를 거뒀는데, 일단 폴란드는 레반도프스키가 없다 보니까 공격력이 좀 떨어져 있죠. 밀리크가 그 대체로 쓰고 있긴 있지만 밀리크의 영향력은 좀 떨어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지엘린스키는 좋아요. 공격의 시발점이 지엘린스키는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자, 몰도바는 오늘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면 2위로 올라설 수 있는데, 승리는 못 거두겠죠. 네, 못 거둡니다. 자, 이 경기 아주 지난 맞대결이 아주 재밌었죠. 폴란드가 전반에 2골 넣으면서 2대0으로 쉽게 이기나 했더니 몰도바가 후반에 3골을 넣으면서 3대2로 역전승을 거뒀다. 주중에 몰도바가 스웨덴 상대로 3대1로 패배를 당했는데, 저는 몰도바 복병으로 봅니다. 폴란드도 레반이 없는 폴란드의 공격력은 이렇게 완전체가 아닌데 지금 2.5 핸디가 주어졌다? 저는 프렌 1.40배당 먹겠습니다. 1.40이면 가도 되지. 2.5 프렌 1.40배당. 폴란드가 몰도바한테 3골 이상 차로 이길 수 있다고? 말도 안 돼. 자, 마지막 경기. 오바 2.5 오바? 오바도 괜찮아 보여요. 2.5면은 오바도 괜찮아 보이죠? 여러분 2.5 프렌 가서 보면 되게 편안한데, 되게 마음이 편안해요. 한 골 먹혀도 편안해. 2골 먹히면 이제 그때부터 약간 조금 쫄리고. 자, 마지막 경기 루마니아와 안도라의 대결. 이 경기는 어디로 갈까요? 자, 스위스에 이어서 조 2위를 달리고 있는 루마니아, 1위 스위스하고 1점 차이, 3위 이스라엘과 2점 차이. 아주 매우 중요한 경기. 그런데 일단 스위스나 이스라엘보다 한 경기 더 치른 상태이기 때문에 순위에서는 좀 밀리는 상태고, 안도라는 2무 5패로 조 꼴찌 탈락 확정입니다. 지난 맞대결 루마니아의 경기에서 2대0으로 루마니아가 승리를 거뒀는데, 자, 이전 맞대결에서 안도라가 유효슈팅을 몇 개 때렸을까요? 1개 때렸습니다. 홈에서. 그냥 바보죠. 예, 바보팀 안도라고. 점유율도 63대 37로 너무나 앞서 있는데, 자, 그러면 오늘 경기에서 안도라가 골을 넣을 수 있는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보여져요. 거의 없다고 보여지고. 그러면은 이게 기준점이 3.5예요. 안도라가 골을 못 넣는다고 하면 루마니아가 4골을 넣어야 돼요. 루마니아가 그렇게 공격적으로 4골을 넣을 수 있는 팀인가? 예? 만약에 혹여라도 안도라가 1골을 넣는다고 해도 루마니아가 3골을 넣을 수 있는 전력을 갖고 있진 않아요. 3.5 풀은 근데 1.5, 25배는 너무 그렇잖아. 나는 1.4배 이하는 안 가요. 저는 이게 3.5 언더만 가겠습니다. 3.5 언더. 1.53배다. 루마니아 마인? 그냥 가세요. 가시면 되지 뭐. 자, 이렇게 오늘 전 경기는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 다시 보기는 유튜브 들어가셔서 축사랑TV 검색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30분 후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경기 마무리 할까요?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내일도 야구 경기들이 또 있으니까 내일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 화이팅 하세요. 굿럭. 빠이빠이. 언제까지 먹던 내가 조금씩 눈치를 보고 있어. 겉으론 관심 많은 척 차가운 도시의 남자인 척 애써 외면하고 낯설은 말투로 널 만나왔어. 영화가 아니잖아. 그
엄마의 그 남자가 아니잖아. 이제 더 이상 내 맘과 다르게 널 대할 순 없어. 네가 좋아. 솔직한 내 맘 들어봐 줄래? 우리 연애할까? 나 오랫동안 솔로여서 연애가 서툴지 모르지만 네 전 남자친구보다 네가 만난 모든 남자보다 가장 널 사랑할게. 우리 연애할까? 저기요, 네? 되게 미인이시네요. 고맙습니다. 혹시 전화번호? 네? 아, 저기 전화번호. 크게 말씀하세요. 전화기 좀 쓸 수 있을까요? 내가 머뭇거리는 동안 너에게 쏟아지는 다른 남자들의 관심 가득한 눈빛, 친절한 태도, 난 정말 미치겠어. 애써 외면할까 생각도 했지만 너 그럴 순 없어. 남자가 아니잖아. 이렇게 허무하게 돌아선다면 이제 더 이상 내 맘과 다르게 널 대할 순 없어. 네가 좋아. 솔직한 내 맘 들어봐 줄래? 우리 연애할까? 나 오랫동안 솔로여서 연애가 서툴지 모르지만 네 전 남자친구보다 네가 만난 모든 남자보다 가장